인사이드 2부의 최리나입니다. 또 한 분의 연은 총재가 q 축소 시사 발언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q 축소 한 9월 정도부터 시작될 것 같다라는 리포트를 냈는데요. 때문에 뉴욕 증시도 투자 심리가 또 위축되면서 사흘째 내렸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마크 카니 신임 총재가 두 번째로 이끄는 BOE 회의가 있었었는데요. 결과는 글쎄요, 시장의 어떤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진 못한 것 같지만 실업률이 7% 아래로 안정되기 전까지 지금의 저금리 기조를 영국 쪽에서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것도 상승 재료는 되지 못한 채 유럽도 역시 영국 중심으로 많이 내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코스피는 전일 좀 빠졌었는데 드디어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합니다. 어제 4% 넘게 급락했던 일본 증시 역시 현재 1%에 가까운 반등이 나오곤 있지만 우리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땐 반등폭이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증시 반등의 발목을 또 붙드는 모습인데요. 거의 사상 최저치 육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부를 통해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합니다. 네, 조금 전에 AP시스템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00% 더 나왔다는 소식에 AP시스템 급등세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죠. 수급 상황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 정승영 과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까지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좀 이어지더니 오늘 아침도 좀 그러한 모습이고 다행히도 만기날 외국인들 선물은 사는데 기관이 또 선물 쪽에선 많은 매물을 내어놓는 네, 오늘 기간이 아침 지금 장 열린 지 1시간 정도 남짓 지났는데 선물에서 2,380계약 정도 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대부분의 물량이 투신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일단 시장이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그 선물 매도가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투신을 필두로 한 기관에서 선물 매도가 나온다라는 점은 사실 별로 시장에 좋지 않는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투신 같은 경우에 시장을 어느 정도 좀 롱텀하게 보는 관점에서 플레이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기간의 매도세는 조금 옵션 만기에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오늘 운송 장비, 화학 관련주들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그 현대차 노조 그 파업 수순을 겪을 수 있다라는 점들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현대차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었고 그런 부분들이 저가 매수가 단기적으로 유입이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전기전자는 좀 물량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매도 물량들이 나오면서 외국인은 전기전자에서 가장 많이 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기관은 전기전자 전기 가스업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전이 오늘 3% 넘게 오르고 한국가스공사도 6만 원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보여지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개인은 외국인이 팔고 있는 전기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송 장비 그리고 전기가스업은 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기관, 외국인 그리고 개인의 속내를 한 줄 정도로 요약해 들어보고 싶은데 개인이 어제 1,870선대까지 밀리니까 2,000억 넘는 아주 강한 매수를 거래소에서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좀 조용합니다. 선물 쪽의 매수만 좀 늘리고 있는데 개인부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속내를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일단 현재 개인 같은 경우에는 만기 변동성이 오전에는 상승이 나왔다가 그리고 오후 들어서는 아침에는 잠깐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또 마이너스를 찍고 어느 정도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옵션 만긴 날 굳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이 시장에서 전해지는 것 같고요. 일단 매도 물량도 그렇게 많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또 매수하기에 또 여력이 부족한 것 같고 결국 오늘 옵션 만기를 이용한 변동성 매매 그리고 파생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한 오늘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 파생의 수급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현물 시장은 옵션 만긴 날은 특히나 뭐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시장 분위기가 좌우가 되기 때문에 뭐 약간 소외되는 느낌이 있죠. 굳이 메이저 입장에서는 옵션 만긴 날 뭐 장 마지막에 프로그램 매도가 또 출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매수가 유입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굳이 적극적인 현물에 대한 시장의 플레이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가장 뭐 중요한 부분들은 뭐 파생을 보시는 게 선물이 어떤 식으로 동향을 흘러가느냐, 그리고 그 옵션이 매도 포지션이냐 매수 포지션이냐 이런 부분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는 기간 역시도 오늘 뭐 소폭 그 현물에서는 28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만기가 지나야지만 기간이 어떤 식으로 매수에 가담을 해줄지, 뭐 지금 지수 자체는 1880대이니까 어느 정도 지수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일단 만기 이후에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들의 수급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은 아무래도 만기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오늘 선물에서 매수, 그리고 콜옵션도 매수, 풋옵션도 매수, 별로 뭐 좋지 않은 형국인데, 이런 부분들 뭐 개인의 입장에서는 또 오늘도 개인은 외국인과 아니면 기관의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 좀 변동성을 잘 하는 플레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 오늘 또 코스닥은 장이 또 좋습니다. 뭐 지수는 한 0.15% 상승하지만 오늘 실적 발표가 개별적으로 좋게 나오고, 그리고 뭐 로만성 같은 남북 경협주 이런 주들은 또 상한가를 가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일단 실적 발표가 상당히 뭐 좋게 나오는, 뭐 오늘 AP 시스템도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또 7% 넘게 상승하고, 뭐 전일에는 플렉스컴 같은 종목들 상당히 실적에 대한 그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또 테슬라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2차 전지주들 상당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코스닥은 투심이 상당히 회복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뭐 시장을 코스피에만 집중하실 필요보다는 코스닥에도 눈을 돌리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오늘 옵션 만기를 맞아서 개인들의 파생 포함한 전체적인 포지션이 약간 우려스럽다라고 하셨었는데, 그럼 오늘 만기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만기 전망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폭 매도위가 나올 거라던데 맞나요? 네, 일단 그렇게 뭐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만기의 영향은 그렇게 지수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만, 일단 아마 지금 현재 오전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일단 외국인의 포지션과 그리고 기관의 포지션도 완벽한 하방은 아니지만 뭐 한 240에서 241포인트 정도 선물 기준으로 그 정도까지는 하방이 열려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오전에서 중국의 오늘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중국 지표 발표에 따라서 별로 좋지 않게 나오면 그 이슈로 인해서 시장은 뭐 10시 반 이후, 11시 이후에 단기적으로 좀 출렁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시간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뭐 지수에 대한 그 부담이 좀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또 굳이 또 무리하게 시장을 또 하방 쪽으로 밀 필요는 외국인 입장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그 중국 지표 발표 그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아마 2시 넘어서 만기 뭐 결제를 받는 순간까지는 그때는 아마 뭐 환매수가 들어오거나 어느 정도 지수를 하방 경직성을 다지면서 올리는 그런 뭐 시장 분위기가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어제 뭐 플렉스컴 실적 발표가 호실적을 내면서 투심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워낙 최근에 그 스마트폰 부품주가 낙폭이 컸었고, 그리고 시장의 우려감들 많이 팽배해서 낙폭을 회복 못하는, 매수 사실 주체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낙폭을 하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전반적으로 뭐 실적이 2분기 실적은 좋게 나오면서 투심이 일단 개선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LG전자의 G2 발표 이후에 또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뭐 추세적으로 스마트폰 부품주가 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뭐 눌림목을 주고 투심 자체가 개선이 돼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계속 시세를 내면서 가듯이 일단 스마트폰 부품주도 어느 정도 눌림을 주면 그 눌림을 이용한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을 뚫고 가는 흐름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일단 뭐 또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도 피해갈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 실적이 좀 불안한 종목들, 어제 뭐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장중에 변동성이 컸었는데, 이런 종목은 매수를 하시겠다라는 관점들은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 액션을 취하는 게 현명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어닝 쇼크라는 게 뒤에 결과상으로 조금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것이잖아요. 어제 슈프리마가 있었다면은 오늘은 네페스가 있지 않나 싶은데, 네페스를 갖고 계시다가 이제 오늘 어닝 쇼크 때문에 급락을 보고 계신 분들 그냥 비중을 줄여야 됩니까? 사실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6.8% 정도 하락을 보이는데, 실적이 이렇게 분기 바닥을 전형적으로 기고 있다가 이제 더 전저점을 뚫고 내려가려는 이제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물량 출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저점을 깨락률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10,000원까지도 좀 지지하는 게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네페스가 완전히 실적을 회복하지 못할 기업이라면 물량을 줄이는 게 맞는데, 일단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2분기 뭐 적자 우려, 하지만 3분기에 개선 기대감이 어느 정도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10,000원권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 건 맞겠지만,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지 않으셨다라는 분들은 10,000원도 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물량을 줄이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스마트폰 부품주 실적이 되는 쪽에 한해서 단기적으로 박스권 상단 정도는 뚫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정승영 과장님, 수급 앞서서 분석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각 현재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파생 쪽 움직임 들여다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마지막 1시간 정도 마감 남겨두고 좀 밀렸었는데 오늘 아침 약간 회복을 하는 듯 하더니 어제 종가보다 더 밀리는 것 같습니다. 기관이 많이 파네요. 네. 단기 하방 추세 자체를 좀 유지하면서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제 오후장의 막판에 이제 이게 뭘까? 이게 뭐지? 라고 많이들 생각하셨을 겁니다. 뭐 현물 쪽에서 특징적으로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일본 영향으로 치기에는 일본으로 해석하면 조금 찌질이 같고, 수급으로 봐도 정확한 게 없고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건 옵션 만기 쪽에서 트렌드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양쪽이 좀 어려운 이론상이 하나가 도출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때문에 왜곡됐던 부분을 발빠르게 현재 제자리로 종합지수와 그 다음에 선물지수로 종합지수 11포인트, 그 다음에 선물지수 1.5포인트를 다시 올려놓은 것은 어제 그 자리로 회귀를 시켜놨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 속에서 수급이 단기 하방 추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개인들의 매수세가 선물 쪽에서 확대가 되었고, 외국인들 소폭이나마 매수 우위 쪽이라는 건 여러분들 긍정 시그널을 보면 되겠죠. 하지만 기관계 쪽에서 보시면 투신의 매도가 상당히 큽니다. 이 이유는 투신 쪽에서는 이미 매수분을 익절로 빠져나왔고 최근의 트렌드 자체를 하방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오늘 공격적으로 좀 추가 들어오고 있다. 미결제를 증가시키면서 그 부분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시장이 이거를 연속해서 빠졌던 건 뭐 기술적 분석의 쐐기형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단기적으로 달렸기 때문에 쉬어가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 외국인의 키가 아니라 바로 금융투자와 투신의 키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왜곡되어 부분들이 오늘 금융투자와 투신 쪽에서 포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슈팅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열어두시면 좋겠고요. 이미 현재 기준에서 옵션 쪽에서 보시면 개인들이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지만 그에 반해 외국인과 기관계는 철저하게 관망세일관, 풋옵션 또 보시면 개인들의 매수세가 확대, 축소가 빠르게 움직이지만 외국인과 기관계는 유지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현재 기준에서 선물 기준가를 놓고 봤을 때 수급에서 움직이는 것
방식보다는 현재 요렇게 매도 포지션과 매수 포지션, 콜옵션과 풋옵션의 변동이 짧게 끊어내는 전략들이 지금 계속해서 파동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뭐 하나, 둘, 셋, 넷, 5개 파동이 지금 이미 옵션 쪽에서 만약 여러분들께서 어설프게 되는 가격대만 잡았어도 이미 그 자리에서부터 50% 수익, 그러면 5번이면 누적으로 250%의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오늘 오전 내내 일명, 이거 비방용이라 제가 또 실수할까봐 하는데 XX 날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어제 부분에 왜곡됐던 자리가 하나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아놨던 자리, 가지 말아라, 안 된다, 나를 들여밟고 가라라고 했던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 자체를 어제 풀어버렸습니다. 자, 나를 들여밟지 말고 너의 자유로운 영혼으로 하고 싶은 곳으로 가라라고 해제를 했단 말이죠. 그 부분에 의해서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될 것이다. 일단 오전은 그래 보시면 좋겠고요. 자, 프로그램 자체는요, 영향력이 좀 확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프로그램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분의 영향력 부분을 강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현물 쪽에서의 움직임들이 프로그램이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는 혼조가 나올 때마다 플러스가 됐다, 마이너스가 됐다는 부분의 영향력이 좀 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대응 트레이더 옵션 만기입니다. 제가 어제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만기, 울트라 대박 지난달 같은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좀 유리한 거는 상방 부분을 저도 오늘 말씀을 이제는 오픈을 시켜드릴게요. 해물 딱 져 있으니까 오늘도 개인 투자자 철저하게 엇박자로 좀 나오기 때문에요. 양방향 안타 매매가 좋다, 안타 전략 없다, 추세 전략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3분봉 보시면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평소 때 같으면 요런 자리에서 수익이 안 날 것 같으실 때요, 오늘 여기서부터 벌써 40~50%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션 만기의 변동들이 철저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서 옵션, 개인들의 옵션을 반대로 대응하자라는 무슨 얘기냐. 자, 개인들이 콜옵션 죽어라 산다. 나는 역으로, 역발상으로 풋옵션 사자. 개인들이 풋옵션 죽어라 사고 있죠, 지금. 그럼 뭐예요? 지수 올라오고 있죠? 결론. 개인들 풋옵션 사고 있다, 증가시킨다. 그래, 난 물려줬다, 주쌤 말대로. 그러면 콜옵션 살란다. 이렇게 해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금일자리 변곡점 상당히 넉넉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행사 여부까지 결정이 되어 있는 위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마지막으로 위쪽 자리 변곡점 246점 35로 설정을 좀 해드리겠고요. 35 정도로 설정을 좀 해드리고요. 중간 매도 243점 25로 설정을 해드립니다. 30분 봉으로도 지금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요. 그리고 최하단 밴드 240.95로 설정을 해드립니다. 상당히 크죠. 위아래 진폭이 무려 6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거의 다 발생이 되는데요. 오늘 이거 변동 없을 것이냐? 충분히 가능하고요. 오늘 종가상 만기 이벤트는 없다. 양꽝 구조로 결성이 되고 전체적으로 245 상품이 콜이 터질 것이냐, 풋이 터질 거냐. 결론. 오늘 아쉬운 거는 시초 갭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서 이 XX 양쪽 변동이 나오는 것뿐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옵션 만기 행사, 해물 딱 쥐고 들어가셔서 행사하지 마시고, 완전히 대바닥에서 잡으신 거 아니시라면 행사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 장중 변동 플레이로 수익률 구조 챙겨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만기 이벤트 없다. 앞서서 계속 만기 효과 없다라고 했었었는데 파생 쪽 전문적으로 보시는 우리 김도영 멘토님도 결론은 같았던 것 같습니다. 변동성 활용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김도영 멘토님, 옵션 만기 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8월 한은 금통위 결과 나왔습니다. 기준금리 예상대로 동결이군요. 벌써 연 2.5% 정도로 기준금리가 석 달 연속 동결돼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양적 완화 축소하려는 지금 출구 전략 움직임이 슬슬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한은 쪽에 그런 보고서가 나왔었죠. 그린북을 통해서 하반기 경제가 점점점 좋아지겠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 속에 미국은 이제 부양을 좀 걷어들이겠다고 하니 글로벌리 보조를 맞춘
낮추는 차원도 있을 거고요. 경기가 좋아지니까 추가적으로 금리를 일단은 묶고 지켜보자라는 관망세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은 8월 금통위 결과는 금리 동결이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번에는 업앤다운 특징주 정리했는데 먼저 업특징주부터 보여드립니다. 네, 오르는 종목. 오늘 남북 실무회담 재개 소식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협주가 줄줄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데요. 현대상선은 자체적으로 이행보증금 반환까지 받는다라는 격포제가 나왔습니다. 점 상한가에 시작해서 상 풀리지 않고 있고요. 삼성 SDI는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깜짝 2분기 실적 덕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한때 4% 넘게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하이소닉은요, 스마트폰 카메라에 신규 기능, 손떨림 방지 기능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하이소닉이 드디어 박스권을 뚫는 그런 신고가 흐름이 오늘 장중에 나왔습니다. 네, 현대상선이 빵긋 웃고 있다면 이 종목은 우는 게 당연하겠죠. 개성공단 관련해서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는 회담이 14일날 재개된다는 소식 때문에 방산주 스페코가 사실상 거의 한가에 들어간 시점이고요. 네페스는 앞서 잠깐 지적해드렸다시피 2분기 흑자 전환이 약간 물 건너가는 분위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실적 부진 우려에 오늘 7% 넘는 급락세를 보임에 따라 전저점 이탈이 거의 임박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넥센타이어는 전일 장 마감 이후에 2분기 실적을 공시했는데요. 한국타이어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못했다라는 소식에 장중 7%까지 밀렸고 지금 다소 낙폭을 줄였지만 여전히 5%대 하락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업특징주 분석부터 들어볼게요. 동양증권 계양지점의 원상준 대리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개성공단 관련해서 좀 약간 포기하고 있었었는데 14일에 다시 실무회담이 열린다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7차 남북 실무회담을 8월 14일 날 다시 하자고 제의해왔다는 소식에 남북 경협주들이 일제히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북한이 8월 19일부터 열리는 을지 포커스 한미연합군사훈련 전에 먼저 회담을 제의했다는 것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살리고 남북 경제협력을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북한의 절박함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금일 남북 경협주 중에서 개성공단 진출 기업이 아닌 현대상선을 탑픽으로 또한 뽑은 이유는 대북뉴스 이외에 추가적인 호재가 있어서입니다.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상선에 이행보증금 및 손해배상금 2,066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현대건설 채권단이 물론 채권단은 항소하긴 하겠지만 일단 법원 판결 금액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위 뉴스로 인해 현대상선의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 또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현대상선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오늘 점상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점상에 대한 추격 매수보다는 장중에 내일쯤 나오겠죠. 장중에 눌림목 나올 시에 매수 대응하시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생산업체인 테슬라 모터스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보다 양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15배에 달하는 매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전기차 시장의 최대 수혜 업종은 당연히 중대형 2차전지 관련 업체이며 그 선두에 있는 회사가 삼성 SDI와 LG화학입니다. 그중 오늘은 삼성 SDI의 움직임이 조금 더 양호해 보이고요. 매매 생각하시는 분들은 목표가 18만원, 손절가는 한 16만원 정도, 매수가는 16만 6천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소닉입니다. 전일 LG전자의 전략 프리미엄 스마트폰 모델인 G2가 공개가 됐는데요. 어제 LG전자 공개를 했고, 하반기, 그러니까 9월달부터는 갤럭시 노트 S3, 그리고 하반기 애플, 아이폰 5S 등 메이저 스마트폰 업체들의 신제품 출시가 지금 줄이을 계획입니다. 이들 신제품에는 기존 스마트폰에는 장착되지 않았던 신규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 스마트폰 카메라의 손떨림 보정 기능 부품을 생산하는 하이소닉의 새로운 매출이 늘어날 전망이고요. 이에 대한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인식되다가 전일 LG의 신제품 공개에 따른
이슈가 재부각이 되면서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양호한 수급 흐름을 바탕으로 정배열 상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매매에 큰 부담이 없으실 것으로 보이며 목표가는 10,000원 이상, 손절가는 9,250원, 매수가는 9,400원 지지 확인하시면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9,270원 정도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이소닉? 예, 분할 매수로 계속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회사가 워낙 하반기 가면 갈수록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확보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예, 매수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소닉 손떨림 방지 장치 만드는 기업인데 한 10,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불러주셨고 현 가격부터 분할 매수로 대응하자라고 팁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원상준 대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운주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으로 가볼까요? 안상현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개성공단 소식에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살폈던 현대상선은 점 상한까지만 스페코는 많이 우울하네요. 예, 방상주는 그 개성공단 실마리가 찾아지면서 지금 좀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스페코가 약 14% 빠져 있고요. 빅텍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하락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지난 7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서 그 제7차 실무회담을 오늘 14일에 개최하자고 전격 제안을 했고요. 우리 정부가 제안을 수용하면서 폐쇄 수준으로 가던 그 개성공단 사태가 극적으로 도탈구를 마련했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스페코가 어제는 거의 상한가 근처에 있었지만 오늘은 거의 하한가 근처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하한가까지 안 들어가는 거를 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19일날 있을 그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그 기대감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좀 손실을 보신 스펙보를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약간 손실을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좀 더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조금 더 개성공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스펙보도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조금 더 기다렸다가 관망을 좀 하셨다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그 네페스인데요. 지금 약 7% 정도 빠져 있고요. 1,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실적 부진 우려에 급락을 했고요. 오늘 리포트로 그 KDB 그 대우증권에서 네페스에 대한 그 하반기 실적 신뢰 회복이 관건이라며 목표 주가를 기준 24,000원에서 14,000원으로 반토막 가까이 하향 조정을 했다는 그 리포트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실적적으로 본다면은 2분기 연결 기준 실적이 매출액이 약 1,042억, 영업적자가 21억 원으로 적자 지속이 예상이 되고 작년 하반기 이후에 기대치를 하회하는 그 실적이 지속됨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많이 낮아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주식에 있어서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페스가 그 실적 하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지금 많이 무너졌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신뢰가 무너진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그런 신뢰를 회복하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네페스가 최근에 7월 8일날 1,650원 저점을 찍고 오른쪽으로 횡보를 하다가 강한 거래량과 함께 지금 오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종목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고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는 게 낫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넥센타이어입니다. 넥센타이어 저번 주에도 실적 하향 리포트가 나왔는데 오늘도 좀 실적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좀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업계 그 증권업계에서는 그 판관비 여파로 넥센타이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다고 풀이를 했고요. 그 이명훈 HMC 투자증권 연구원은 그 넥센타이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4.7% 감소한 458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13.8%를 하회했다고 판단을 했고, 그 해외 신용 타이어 관련 경영 연구비 및 그 광고비 증가로 판관 비율이 상승한 탓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넥센타이어로 제가 봤을 때에는 대응은 하락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이 오늘로서 이렇게 해소는 됐지만 아직까지 추세는 하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은 축소하셔가지고 밑에서 조금 받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조금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종목은 네페스인데요. 앞서서도 이제 이 종목 오늘 실적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밀리는데 전저점도 깰 수 있겠다, 10,000원도 갈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2분기는 그렇지만 3분기 정도에 또 나아질 가능성 또 조금 속는 김에 조금 더 속아보자고 한 10,000원 정도면은 망할 기업이 아니니까 한번 실적 사도 괜찮다라고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매도 쪽이 나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매도를 조금 하시는 편이 낫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우선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만 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는 전략도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 우선 실적에서부터 신뢰까지 다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도 지금 MACD 오실레이터 부분, 그리고 MACD가 추세 하락으로 전환점으로 매도 시그널이 나올 것 같은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만 원도 깨질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만 원 밑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매수를 하시더라도 3분기라든지 4분기 실적을 전망치를 확인한 후에 매수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의외로 장기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페스에 대한 추가 팁까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님과 함께 다운주 분석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은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석 달째 동결됐고요. 역시 예상했던 기준금리 동결 때문인지 시장에서는 별로 장중 흐름의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전문가들 이벤트가 겹친 오늘 이렇게 한번 대응해보라고 조언 주셨는데 한 대 묶어봤습니다. 김동섭 이사님은요, 전일 코스피의 1870선 정도는 아마 단기 바닥이 아니겠느냐, 단기적으로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도 결국 같은 의견이셨네요. 단기 조정폭은 전일로서 충분하다라고 하셨고, 이제 관망 후에 대응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정동웅 전문가님은 QE 축소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다시 말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시장을 조금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데, 아마 미국에서 출구 전략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결국 신흥국 증시 측면에서는 유동성의 축소로 연결되어 볼 수 있는 부분이라 보수적으로 좀 시장을 바라봤으면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만기 전망을 공원배 연구원님이 해주셨는데요. 아마 오늘 8월 옵션 만기는 소폭의 매도 우위가 점쳐지는데, 특별히 조금 신경 쓸 것은 비차익 쪽이다. 비차익 중심의 제한적인 흐름이 역시 예상된다고 하셨습니다. 정승현 과장님은요, 옵션 만기 전망도 해주셨지만 무엇보다 흥미진진했던 부분은 스마트폰 부품주, 특별히 실적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박스권 상단도 뚫을 수 있어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주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네, 또 한 분의 전문가를 연결해 전문가끼리의 공감 정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투자증권 영업부에 계시는 정용훈 팀장님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슷한 의견 먼저 내신 분 계십니까? 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정승현 대리님의 의견, 스마트폰 부품주에 좀 주목하자라는 의견에 개인적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일 플렉스컴, FPCB의 플렉스컴도 호실적 발표 후 거의 상한가였었고, 오늘 또 AP 시스템이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특히나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그동안 소외받았었던 이 IT 그리고 IT 부품주 쪽으로 상당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에 역시나 지금 스마트폰 전망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마트폰 쪽에 우려감이 좀 시장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역시 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과도하다라는 판단에서 어느 정도 좀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2분기 실적을 속속들이 이제 발표를 하면서 결과론적으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결국엔 시장에서 좋게 나오는 종목들은 이 IT 부품주 쪽으로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역시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역시나 하반기에도 실적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특히나 하반기 실적이 기대되는 그러한 좀 종목군들을 압축한 어느 정도 선별한 매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옵션 만기 이후에는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만기 이후에 코스닥이 조금 더 힘을 낼까요? 아니면 코스피에 다시 한번 반등이 강하게 나올까요? 지금 미국 쪽에서 보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이 가장 좀 걸리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국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은 이미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지금 나왔던 부분이고요. 역시 이에 대한 부분은 역시나 어느 정도 좀 핑계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양적 완화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증시 상황을 보자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한 1800선 후반대, 1900선 초반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거듭한 가운데 지금 소폭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크게 지금 디커플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보면은 이거의 뭐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보다는 국내 증시의 특별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지금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해서 좀 비추세 국면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뭐 특별한 지금 상승 동력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속적인 좀 숨고르기 장세가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는 역시나 지금 지수 움직임 역시나 코스피 쪽보다는 어느 정도 좀 코스닥 부품주 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그러한 좀 종목군들로 철저하게 트레이딩 전략 측면에서 현재는 접근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마디 말씀드려서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막연한 기대감과 그리고 코스피 이제 저평가 매력 뭐 이러한 부분만 가지고서 좀 접근하기에는 다소 시기적으로 좀 불확실한 측면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차후에 좀 높은 가격에 산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는 좀 관망한 이후에 주시장의 좀 움직임을 보고서 좀 매수에 가담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최근에 뭐 이렇게 굵직한 대형주 추천하시는 분 이 시간 통해서 아무도 안 계셨고 제약주, 바이오주거나 혹은 IT 부품주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IT 부품주 가운데 좀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면서 금방이라도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종목 충분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한 종목 정도만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뭐 IT 최근에 부품주들 관심 있게 봤던 종목들은 최근에 좀 바닥에 좀 많이 좀 올라온 감이 있어서 좀 IT 쪽에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 한 종목을 좀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유진테크라는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 방막을 이제 형성시키는 그 전공정 프로세스 장비를 개발 생산하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주요 매출처가 이제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상반기에 이제 국내 주요 이제 메모리 업체들이 투자에 대해서 지금 보수적으로 좀 집행이 되면서 상당히 좀 주가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재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하반기에는 메모리 그 신규 라인 투자와 함께 캐파 증설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그 중국 시안에 신규 낸드 라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낸드 전용 라인으로 캐파를 증설을 지금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 수혜를 얻어갈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메모리 투자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내년 실적이 상당히 좀 기대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본격적인 메모리 그 투자 사이클로 봤을 때 특히나 내년이 사상 최대 실적이 달성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투자의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도 현재 PER 한 8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사상 최대 실적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거의 뭐 내년 예상 EPS 기준으로 봤을 때는 PER 한 5배 정도 수준이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가격적인 측면에 매력이 좀 높은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가격대 구간에서 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선 목표 주가 한 24,000원 그리고 손절가 한 2만 원 정도를 잡으시고서 대응을 하신다면 크게 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사상 최대 실적 기대되는 유진테크 이전 고점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다라는 목표 가격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님의 분석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는 1880선대 초반이고요. 일본 니케이는 전일 급락에 따른 반작용으로 오늘 1.4% 정도 오르며 14,000선 회복에는 일단 성공했습니다. 막 개장했다는 중국장 분위기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상해종합지수가 전일 기준으로 7거래일 만에 소폭 조정을 보였었는데 오늘 아침까지 추가적으로 더 내립니다만 포인트로 치면 전일 종가와 비교했을 때 2포인트 정도만 하락하면서 2040선 지킨 채 개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중요한 중국의 지표가 슬슬 발동을 걸게 되죠. 내일 지표가 쏟아질 텐데 7월 수출입 발표를 앞두고 있는 중국 증시 분석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7월 중국의 수출입 지표 예상치가 어느 정도인지요?
일단 오늘 중국 장에서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7월 수출입 전년 대비 2.8%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5월 7월 수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요. 지난 6월 3.1% 하락보다는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7월 수입 증가폭은 1.3%로 지난 5월의 0.7% 하락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예상이 실질적으로 발표가 날 경우 7월 무역 수지 흑자는 대체로 한 272억 달러 정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무역 수지 및 수출입 총액 발표에 따른 변동성은 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개발사들이 4년 만에 자금 조달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동산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많이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금요일 발표될 주요 지표를 앞둔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좀 많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생산자 물가지수 및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올라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이미 시장 예상치와 보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타날지 여부에 따라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만 날이 아니군요. 오늘 고비를 잘 넘겨도 내일 또 물가 등 지표 발표가 쏟아지는 중국. 오늘 내일 모두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성재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인의 차트민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제 좀 빠졌던 모습에서 다시 조금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바닷가부터 해가지고 다시 반등 주는 흐름이고요. 주가 좀 더 큰 폭의 상승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인들은 조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흐름이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조금 어느 정도 코스피 대비해서는 코스닥이 양호한 것 같고요. 또 오늘은 또 뭐 개성공단 이슈로 인한 관련주들이 또 급등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종목 바라보겠습니다. 한 종목 수익 실현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웍스, 유진기업, 캠피스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실리콘웍스가 어제 고가 기준으로 해서 목표가를 3.58% 달성을 했습니다. 이거 조금 오래 들고 갔었잖아요. 네, 잘 버티고 계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수익 실현을 하도록 하고요. 어느덧 67승까지 또 도달을 했네요. 자, 그 다음 종목 유진기업 역시나 거의 보합권이고요. 캠시스 약간 소폭 마이너스권이고요. 그 다음 또 가지고 있는 종목이 KPF, 코렌, SFA, 파라다이스 등을 조금 들고 있습니다. KPF 수익 중이고요. 코렌 거의 그 가격입니다. SFA도 거의 그 가격이고요. 파라다이스도 거의 그 가격이다. 거의 좀 변화가 없습니다. 가격적인 대부분 다 그 구간대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인 파라다이스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가 22,300원에 매수를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가 22,200원입니다. 네, 100원 빠져있는 상황이네요. 홀딩하는 전략인데, 지금 다시 한번 조금 어느 정도 대체율에 대한 부분 사실상 1년 평균으로 따져보자면은 뭐 하루나 이틀 정도 더 휴일이 늘어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 조금 그룹 통폐합을 통한 부분과 중국인 관광객 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세금 증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노리는 부분은 한 23,000원, 4,0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가 부분에서도 괜찮고요. 홀딩하시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종목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요, 조금 상승하는 종목과 꾸준하게 또 가고 있는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인프라웨어를 가지고 나왔어요. 수익을 잘 먹고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인프라웨어 지금 현재가 16,400원. 이 종목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종목인 거 잘 아시잖아요. 바닥권부터 해서 항상 다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 다시 한번 좀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되면서 다시 천천히 주가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항상 좀 크게 빠진 이후에는 주가가 큰 폭의 좀 상승을 시도했던 모습 자체가 여지없이 이번에도 한번 나타나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한번 반등을 주게 된다면 20선 뚫고 올라가서 안착한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항상 5%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한 흔적들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 그 흐름을 놓치지 마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부분 문제 없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보자면요. 다시 외인들과 기관, 특히 기관들이 오늘 이렇게 올린다는 거. 제가 오전장에 현재 이 시간쯤에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간다. 뭐 3, 4% 이상 5% 올라간다. 코스닥이 올라간다. 그럼 뭐라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기간이든 외인이든 강하게 사는 거다. 지금 매수하는 겁니다. 지금 둘째 날 연속으로 기관들 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지금 사셔야 된다는 거 놓치지 마시고서 대응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종목이에요. 네, LG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정말 큰 거 가지고 나왔죠? LG 가지고 나왔습니다. LG 그룹주입니다. 왜 LG전자가 아니고 LG를 가져 나왔을까요? 사실 뭐 LG전자 좋습니다. G2에 대한 부분 어저께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확실하게 조금 좋은 제품, 뭐 후면부에 뭐 볼륨 버튼이랑 뭐 전원 부분 버튼이 같이 좀 달려있는 좀 특이한 또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고요. 현재 나와 있는 스마트폰 중에 가장 좋은 옵션을 또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스펙을 또 보유하고 있는 또 스마트폰에 하나가 또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좀 글로벌 시장에서 LG전자에서 만든 G2 같은 경우가요. 지금 현재까지 나왔던 LG 스마트폰 중에 가장 많은 부분에서, 가장 많은 지역에서 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LG 같은 경우, 제가 왜 LG 선택하냐? 근데 LG를 선택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LG 그룹주들의 모습이 굉장히 좋아요. LG IT 다 좋고요. LG 화학 2차전지 엮여있죠. 굉장히 좋죠. 또 하나 LG 생활건강이나 여타 다른 LG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고요. 그래서 LG란 종목은 레버리지 효과를 저는 보인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전 고점 라인 얼마죠? 7만원 이상까지, 그 7만 1,000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현재가에서 역시나 매수 굉장히 좋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충분하게 3% 이상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대형주 노리시는 분들 LG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좋다고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럼 오늘 인프라웨어랑 LG랑 조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장세는 코스닥인 것 같아요. 코스닥을 8월 달에는 코스닥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웨어 좀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16,350원, 16,400원 움직임을 좀 보여주네요. 현재가 살펴볼까요? 16,400원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살 수 있는 가격 말씀드리죠. 16,400원까지만 매수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요, 17,000원, 18,000원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반등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는 옆으로, 네, 항상 3%죠. 3%만 보고 딱 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요, 짧게 잡을 겁니다. 15,500원 잡고서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인프라웨어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나 이 종목도 3%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의 차트임 윤지였습니다. 개장한 지 1시간 반 이상이 흘렀습니다. 시초가 공략주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전일 시초가 공략주였던 PS텍이 상당히 좋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사실 매수가가 한 6,200원 정도 됐었는데요. 전일 한 6,300원 조금 못 되는 6,290원까지 갔었었죠. 목표가인 6,500원을 터치하지 못해 조금은 아쉬워 홀딩하고 계셨던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9% 장중에 급등하면서 전일 시초가에 들어가서 오늘 드디어 목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수익 5% 가까이 4.8% 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스마트 그리드 테마 전력난 수혜주 PS텍 리뷰해드렸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중국의 7월 수출입 지표 결과가 나올 텐데요. 장중에 또 한 번의 변곡점이 생길 것도 같습니다. 중국 지표 관련한 최종 결과 브리핑 그리고 시장 움직임 잠시 후 뉴스인 마켓 통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